안녕하세요. 임플란트 타이거입니다. 날씨가 많이 쌀쌀해지고 있습니다. 겨울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겨울 난방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이 있다 하는 내용 알고 계셨습니까? 만약 알고 계셨다면 한 번 더 확인하시고요. 오늘 이 정보를 처음 듣는 분이시라면 내가 대상이 되는지 한번 확인하셔서 겨울철 따뜻하게 지낼 수 있는 난방비 지원 꼭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겨울철 난방비 지원 사업 어떻게 받고 누가 대상이 되는지, 그리고 얼마만큼 지원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이 영상 궁금하시면 계속 봐주세요. 네, 난방비 지원. 겨울철에는요 난방비를 지원해주고 여름철에는 냉방비를 지원해주는 사업, 이것을 일반적으로는요 에너지 바우처 사업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에너지 취약계층이 전기 또는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이런 것들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제도인데요. 신청 대상은 먼저 소득기준 그리고 가구원의 특성기준 이 두 가지를 모두 충족하는 사람들이 대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소득기준은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르는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를 받고 계시는 분이 되어야 하고요. 또 하나 가구원의 특성기준인데요, 주민등록표 상의 수급자 본인 또는 세대원이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또는 한부모 가족이나 소년, 소녀 가정 이런 기준에 해당이 되어야 합니다. 노인 같은 경우에는요 주민등록 기준으로 볼 때 1955년, 그러니까 올해 2020년을 기준으로 하는데요 1955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하신 노인은 해당이 되고요, 영유아는요 주민등록 기준으로 2014년 1월 1일 이후에 출생한 영유아, 그리고 장애인은요 장애인복지법에 따르는 등록된 장애인, 임산부는요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에 6개월 미만인 여성, 그리고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이런 분들은요 여기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르는 중증질환에 해당되시는 분 이렇게 돼 있고요, 한부모 가족이나 소년, 소녀 가정, 가정위탁보호 아동까지 포함이 되는데요. 이런 가구원 특성 기준까지 포함이 된다, 그렇게 해야 신청 대상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요 소득 기준이 맞아야 되고 가구원 특성 기준도 맞아야 된다, 이렇게 두 가지가 모두 충족하는 가구에 대해서 에너지 바우처 제도를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지원이 제외되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보장시설 수급자 또는 가구원 모두가 3개월 이상 장기 입원 중인 것이 확인되고 있는 수급자, 이런 분들은 지원이 제외되니까요 이 점은 꼭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신청하시게 되면 받을 수 있는 금액은요 1인 가구, 2인 가구, 그리고 3인 가구 이상 이렇게 세 가지 형태로 나눠져 있는데요, 1인 가구 같은 경우에는 여름에는 7,000원 그리고 겨울에는 88,000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총 금액 95,000원 이렇게 받을 수 있고요, 2인 가구는 여름에 10,000원, 겨울에는 124,000원 이렇게 해서 총 금액은 134,000원까지 받을 수 있고요, 3인 이상의 가구일 경우에 여름에는 15,000원 그리고 겨울에는 152,000원 이렇게 해서 총 금액은요 167,000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여름에 바우처를 쓰다가 금액이 남았다 라고 한다면 겨울에 함께 사용할 수 있다 하는 점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신청을 할까요? 신청을 할 때는요 여러분께서 주민등록상에 살고 계시는 읍면동의 행정복지센터 또는 주민센터로 가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담당 공무원의 직권 신청도 가능하고요, 수급자 본인 또는 가족이 신청하거나 또는 친척까지, 그러니까 친족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지난해에 지원을 받았다라고 한다면요 여기에서 이사를 하셨거나 아니면 가구원 중에 변동이 없다라고 하는 분들은 자동적으로 신청이 되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기억하시고요, 만약 아직까지 신청하지 않은 자격이 되시는 대상자다라고 한다면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로 꼭 가셔서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올해의 신청 기간은요 이미 여름 이전부터 신청이 시작되었고요 12월 31일 그러니까 올해 말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에 신청하셨다가 가구원 수가 바뀌었다 또는 이용권이나 주거 형태, 고객번호, 에너지원의 공급사
그리고 대상자 이런 것들이 바뀌었다라고 한다면 2021년 그러니까 내년 4월 30일 이렇게 정보 변경에 대한 신청을 다시 해주면 되는데요.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 만약에 지난해 신청했다라고 한다면 자동 신청이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혹시 모르겠다라고 하시면 주민센터에 꼭 물어보셔서 확인하시면 되고요. 만약 여러분께서 소득 기준이나 가구원 특성 기준에 해당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런 정보를 몰랐다 라고 한다면요, 바로 주민센터에 문의하셔서요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에너지 바우처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까요? 여름 바우처 같은 경우에는 9월 30일까지 이미 신청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전기요금에서 차감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신청하셨던 분들은 여름 바우처 이미 전기요금에서 차감되었다 하는 내용 기억해 두시고요. 아직까지 신청을 하지 않으셨다 라고 하는 분들, 겨울 바우처 그러니까 2020년 10월 14일부터 사용하고 내년 4월 30일까지 사용할 수 있는 겨울 바우처, 훨씬 요금이 크고 많죠. 여기에 대해서는요, 만약 여러분께서 전기 또는 도시가스, 지역난방 이렇게 사용하시고 계신다면 이 중에서 한 개를 선택하셔서 요금을 차감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여러분께서 등유 또는 LPG, 연탄, 전기, 도시가스 이렇게 사용을 하실 때 직접 요금을 계산하실 수밖에 없는 분들, 이분들께서는요 국민행복카드 이렇게 신청하셔서 활용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차감되는 요금, 여기에는요 고지서에서 확인을 할 수 있지만 국민행복카드를 사용하신다라고 한다면 사용할 수 있는 기간 안에 카드 결제가 완료되어야 한다 하는 내용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요금 차감, 그러니까 여름에는 전기, 겨울에는 전기나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한 개를 선택할 수 있고요. 아파트 거주자나 거동이 불편한 사람, 편리하게 이용하고 싶은 사람, 이런 분들은 요금 차감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그리고 신청하실 때 여러분께서 사용하고 있는 에너지, 그러니까 전기냐 도시가스냐 지역난방이냐 하는 최근의 요금 고지서를 가지고 읍면동에 신청을 하시면 그 다음 달부터 자동 차감이 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국민행복카드는요 겨울에 등유나 LPG, 연탄, 전기, 도시가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에너지 사용이 필요한 분들, 이런 분들이 해당이 되고요. 신청할 때에는 읍면동에 신청하시고 은행에서 국민행복카드를 발급해서 필요한 에너지를 직접 구입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등유나 LPG, 연탄 이런 부분들은요 여러분들이 살고 계시는 곳에서 가까운 곳에서 구입을 하시고요. 전기나 도시가스다 라고 한다면 해당되는 영업소에 전화로 문의하셔서 상담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유의할 사항이 있는데요. 은행 창구나 공과금 수납기에서는 사용이 불가하다 하는 점 기억해 두시고요. 다른 사람에게 국민행복카드를 주거나 빌려주면 안 된다 하는 내용 기억하셔야 되고요. 또 하나는 주택용 LPG 등유 외에 지원이 불가능한 연료, 그러니까 차량용이나 휘발유, 경유 이런 부분은 구입이 불가하다. 그러니까 난방용 에너지만 사용이 가능하다 하는 점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날씨가 점점 더 추워져 가고 겨울을 이길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 난방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에너지 바우처 제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만약 오늘 여러분께서 이런 내용을 알고 계셨다 한다면 한 번 더 신청 자격이 유지되고 있는지 확인해 주시고요. 또 만약 이런 내용을 몰라서 이번 겨울나기가 두려웠던 분들은 에너지 바우처 제도 꼭 기억해 두셔서 신청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유익한 정보가 있었다면요, 오늘도 구독 그리고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